잘 눌렀어? 네. 2,1인 점을요 y는 x 대칭하고요. 그걸 p라고 할 거고요. x축 대칭하면 q라고 할 거예요. 그 pq 길이를 구해달래요. 2,1을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2. 둘이 자리 바꾸기로 했죠. 1,2.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y의 부호를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pq 성분 길이 구해주세요면 x는 1만큼 차이 나고 y는 3만큼 차이 나네요. 피타고라스 얼마? 루트 10. 끝.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안 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갑시다.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1번 직선을 y축 대칭 할 거고요. 그러면 6,4를 지나간대요. 얘는 이제 살려야겠죠. y는 mx 플러스 8을 y축 대칭하래요. y축 대칭. 이게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y축 대칭, 여기 x축이었구나.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X. x 부호가 바뀌죠. x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는 식을 지금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8로 바꾸라는 얘기고요. 바꾸고 났더니 6,4를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가 되겠죠. 대입하죠.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6m 플러스 8이고요. m 값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나는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여러분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 자체를 대칭 이동하는 것보다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그럼 지금 문제는 원래 이런 뜻이 원래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는데 얘를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찾고 얘가 6,4를 지납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6,4를 y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6,4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그래프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 당연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얘를 y축 대칭합니다.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6,4가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래 그래프에다 대입해서 m값을 찾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2번 똑같아요. 원이네요. x, y에 관한 2차식이고 계속 똑같아서 원인데 이 원을 원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그 원의 중심 좌표가 x-2y-1은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원의 방정식 구해달래. 어차피 찾아야겠죠. 지금 주어진 원의 중심 좌표 얼마죠? 이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얘를 원점 대칭할 거예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호를 둘 다 바꾸기로 했죠. 그럼 a, 2가 되겠네요. 이게 새로운 원 C의 중심 좌표일 건데 그 중심 좌표가 x-2y-1은 0 위에 있대요.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4 -1은 0이니까 a 값이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원하는 건 원시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 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동 안의 중심좌표가 5,2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여기 r제곱짜리를 어차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어차피 확인해야 돼요. 여기다 5를 대입하셔가지고 원래 원 반지름 길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동하기 얘가 원식은 원래 원이죠. 얘는 x 플러스 5제곱 y 플러스 2제곱은 19 넘어가서 마이너스 19 플러스 5의 제곱 25 2의 제곱 4 29를 더해서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크기의 변화는 없죠. 원 크기.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 10. 5-4번 해볼까요? 다 넘어갈게. 다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빨리빨리 나가니까. 6번 보면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 대칭 이동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지나간대요. 세 가지 풀어볼 건데요. 그냥 일감으로 떠오르는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동할게요. x축 방향 a, y축 방향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 플러스 10 하면 되죠.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y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 플러스 10. 그럼 얘가 마이너스 5,7을 지나야 돼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 a 값 찾으면 되겠죠? 두 개 나와야 돼요. 그 모든 a 값을 구하는 문제로 대입해볼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대입해주시면 5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10. 뭐 치환해놓고 푸셔도 되고요. 그냥 전개할게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6a 플러스 16a 25 30 65 5를 빼니까 60. 그러면 a 플러스 10 a 플러스 6
A 값은 마이너스 10 또는 A는 6이 마이너스 6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냥 일감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식을 이동하는 것보다 점 이동하는 게 수월하니까 반대로 점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점을 이동할 때는 이동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x축 대칭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5,7를 x축 대칭하면 어디로 가요? y의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5,7이죠. 그리고 이만큼 이동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얘를 이동해서 얘가 된 거예요. 이만큼 이동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셔야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 점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2를 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대입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대입하면 5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니까 똑같죠? 뒤에 계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동하는 게 편하냐 점을 이동하는 게 편하냐에 따라서 취향 차이죠. 본인이 선택해서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풀어도 되는데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차 함수는요. 사실 꼭지점만 알면 이차 함수를 찾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동하라고 했을 때 식을 전체를 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 꼭지점만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3,3을 대입해 주시면 1? 그럼 3,1을 이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3 플러스 a, 3이 될 거고요. 얘를 x축 대칭하니까 3 플러스 a,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차 함수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꼭지점 좌표가 a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가다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틀려요. 왜? 여러분 중간에 x축 대칭이 있었죠. 2차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꼭지점 플러스 정확하게는 최고차항 개수 a가 하나 더 붙어야 돼. 무슨 일이면 너네한테 3,1인 거 알려주고 2차 함수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y는 a에 x-3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a 값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 지금 a 값이 얼마예요? 1이니까 선생님 이거 1이잖아요. 1이라고 놓고 간 건데요. 가 아니라고. 왜? 중간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접어야 되잖아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였으면 x축이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접으면 볼록한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그냥 이차함수식을 만들어야지로 접근하고 싶은 사람은 이차함수는 볼록한 방향성이 x축 대칭할 때 바뀌니까 아니면 원점 대칭할 때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원 같은 애는 상관없죠. 원은 중심좌표랑 반지름만 가지고 만드는 애니까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볼록한 방향성이 대칭 이동하면서 변할 수 있다. 6-4번
이번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애들은요. 굳이 외우지 마세요. 굳이 외우지 마세요. 저는 외우는 거 잘하는데요. 자신 있는데요. 외울 사람은 외우셔도 돼요. 근데 굳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워서 문제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대칭 이동에서 암기하고 있을 내용은 요 5개가 끝이에요. 5개만 할 거예요. 5개만. 어제 했던 거죠.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y라는 점이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 보호가? y의 보호가 바뀌기로 한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대칭 이동의 편한 점, 평행 이동과 다르게 점을 이동할 때나 그래프, 도형, 식을 이동할 때나 규칙성이 똑같다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운 거야? 정은쌤 5층 보냈는데 인원이 많아서 트레이드할 강의 신청. 그 아영쌤하고 일단 바꾸기로 했어. 그 y축은 어떻게 돼요? 뭐야? x, y를 마이너스 x, y로 이동시키자. 도형도 똑같다고요? f x, y는 0을 f의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꿀 수 있어. 원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써. x, y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요. y는 x는 어떻게 돼요? x, y를 y, x로 바꿔.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요? 둘이 자리 바꿀 건데 부호도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대칭의 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찾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축, y축에 평행한 애들은 어떻게 찾아요를 물어보면 여러분 좌표 평면이 있고 어떤 한 점이 있어요. a, b라고 뒀을 때 여기에 이제 x축하고 평행한 선이랑 x축하고 평행한 선 하나 이렇게 y는 p 그리고 뭐 y축하고 평행한 애 x는 q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a, b를 p에 대해서 y는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얘를 대칭 축에 수직으로 수선을 긋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길이가 똑같아지는 점을 찾으시면 그게 선대칭한 점이라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요? 이 길이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가 아니고요. 그냥 이 둘의 요 두 점의 중점이 a, p다를 이용해서 중점 찾는 걸 계산하시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y축 평행한 애랑 대칭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럼 얘도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점 좌표를 임의로 두고 y 좌표는 똑같을 거고 x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 x 좌표를 둘의 중점이 q입니다로 찾으시면 돼요. 그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는 어떻게 찾아요?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더 쉽죠? 얘를 이동한 점이랑 둘 중점이 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x, y 그냥 둘 다 중점으로 찾으시면 돼요. x축 대칭, x축에 평행한 선 대칭은 x좌표는 똑같은 거고 y축에 평행한 애들은 y좌표는 똑같은 건데 고민할 거 없이 점 대칭은 그냥 두 점 중점 찾으면 중심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걸 얘는 책에다가 지금 184페이지에 그걸 공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을 굳이 문자 여러 개 써가면서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죠? 없죠. 그 다음에 185쪽에 나오는 애는 도형을 얘에 대해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형을 이동할 때는요, 여러분, 그 도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 몇 개만 골라서 이동시켜서 그냥 점 연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는데 얘를 y는 p에 대해서 대칭해 주세요. x는 q에 대해서 대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직선 위에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잖아요. 그냥 점 2개 잡고 둘을 얘에 대해서 대칭해서 2점 새롭게 찾아요. 그럼 그 2점을 그냥 직선 찾으면 대칭 이동한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동해서 2개 찾은 다음에 둘 연결해서 직선 찾으면 평행 이동, 아니,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함수는 꼭지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항상 2차 함수는 볼록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 x축하고 평행한 애랑 대칭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원은 어떻게 돼요? 원도 중심만 이동하시면 돼요. 이 점 하나만 이동해놓고 그 점 이동 하나만 해놓고 반지름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이 되는 점 하나씩 직선 같은 경우는 2점 이동하셔가지고 그냥 식을 새롭게 찾으시면 돼요. 이동한 점을 가지고 이처럼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19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대칭이랑 점대칭을 다루는데 선이 얘네처럼 x축,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 원을 이 직선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를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 직선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아니고 기울기가 매번 다르고 y절편도 매번 다를 건데 그걸 공식으로 다 정리하지 않는다니까? 못해요. 그럴 건데 뭐하러 이걸 공식으로 외우고 있냐고. 어차피 일반화 시켜서 쓰지를 못할 건데 다 다르게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질로 갈 거예요. 얘도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점을 이 직선에서 선대칭하면 수선 그려서 길이가 똑같은 점을 찾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길이 똑같은 점 찾으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어떻게?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 있습니다로 찾는 거예요. 이 둘의 중점 좌표가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직선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게 식 하나 만들고요. 혹시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점 위치만 찾으면 반지름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중심 좌표 반지름 가지고 원의 방정식 찾으면 얘를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다. 이게 원만 되는 게 아니라 직선이면 어떻게 하라고? 직선이면 점 2개 잡아서 각각 이동시키고 2점 연결하면 직선 방정식. 2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꼭지점 찾아서 이동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연습을 해봅시다. 7번 1번 안 보여. 8, 마이너스 1을 8, 마이너스 1을 대칭의 중심이 6, 1이에요. 이걸 대하여 얘에 대하여 얘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동해 주세요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된 점 있죠? 둘의 중점이 얘일 거란. 중점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 4가 되겠네. 그쵸?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잖아요.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다.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x가 2가 줄었어요. 그대로 2 줄이면 돼.
y가 3이 커졌어요. 그대로 3 키우시면 돼요. 중점은 1대1 내분점인 거니까 똑같이 커지시면 돼요. 2번 원의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원을 이동할 거면 뭐만 뽑아내면 된다고요? 중심 좌표만 이동해서 새로운 원의 중심만 찾으시면 돼요. 얘 중심이 얼마예요? 5, 마이너스 2죠. 얘를 3,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대칭 할 거예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은 얘랑 똑같아요. 얘 거 반지름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반지름 얼마냐고. 정신 안 차려? 반지름 얼마냐? 마이너스 27, 5의 제곱 25, 2의 제곱 4. 반지름 제곱이 2고 반지름은 루트 2겠죠? 얘 만들면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 제곱 여기가 2인 거 똑같다는 거예요. 원의 크기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어? 7-4번 해보세요. 얘 왜 난이도가 실력인지 모르겠어. 다 있네? 봤나? 뭐야? 뭐야? 어씨, 내가 너네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어씨, 이렇게 잘하는데. 어씨. 역시 열심히 해야겠다. 숙제 다 하겠는데? 벌써 숙제 다 하겠는데? 끝났다. 이 앞에 게 많아. 더 열심히 해. 앞에 게 한 개 없는데 앞에 게 많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아, 다 했죠? 8번! 8번 이제 나와요. 8번 여러분. 얘는 공식이 없는 애라는 거야.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는 없는 내용이라고요. 공식으로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칭 아이디어를 쓰셔야 돼요. 직선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2,4는 이 그래프 기준으로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얘를 기준으로 위에 찍혀 아래 찍혀. 위에 아래. 2,4는 점을 찍을 때 그래프 기준으로 위에 찍어야 돼 아래 찍어야 돼? 내가 과대평가했어. 뭐라고? 위.
위다. 위다. 하나, 둘. 아래다. 그래프 위에 찍힌다. 셋 다 아니다. 뭐야 그럼? 보기 중에 답을 안 할 거면 말을 해. 그럼 주관식이야. 객관식으로 안 할 거면 둘 중 하나 골라. 위 아래. 여기 일단 좌표. 탈락. 위. 오씨, 위. 뭐야 이거?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아니요 한번 해. 아, 정답은요? 정답이 있죠? 정답은 위죠? 왜 위에요?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2,-1인 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2,4니까 얘보다 이제 5칸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위에 찍혀야 돼요. 그쵸? 뭐 사실 크게 문제 푸는데 사실 중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해봤어. 근데 어떻게 찾자고 여러분들? 9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아낸다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a, b라고 두고 두 개 문자에 두 개 찾아야 되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그 식 두 개가 둘의 중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요. 하나랑 기울기가 얘랑 90도니까 곱해서 -1 나와야 돼요. 하나랑 연립해서 AB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기울기 2니까 얘는 기울기 얼마여야 돼요? -2분. 네, A-2분의 B-4가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하나가 있고요. 중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중점 좌표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식 하나 있죠. 그래서 얘랑 연립하시면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계산 영역이니까. 아이디어는 이래요. 매번 이 직선식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매번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 건데 이제 팁을 조금 드리면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출제자를 탓하시면 돼요. 출제자의 성격이 꼬여 있는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A, B 좌표 값을 딱 떨어지는 정수값으로 주는 착한 출제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2 대 1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2고 얘가 1인 경우를 출발해 보면 돼요. 그럼 이 점 좌표가 얼마죠? 2 커지고 1 줄어들면 얼마예요? 4,3이죠?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하면 성립하죠? 이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2만큼 1만큼 가면 얘 좌표가 나오겠죠. 이게 6,2. 이 계산 안 해도 6,2. 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경우에 안 되겠어요. 얘를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닌 경우 뭐 분수를 주거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으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마이너스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줄이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이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 얘가 2대 1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2 플러스 2a랑 4 마이너스 a라고 식을 두고 출발하면 문자 하나죠.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됩니다. 로 식 하나 줄여서 푸는 건 뭐 가능해. 그렇게 하면 조금 줄 수 있어. 이게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어서 안 되면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비율 관계 이용해서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2번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을 x는 4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거든요? 그려보면 마이너스 3x 있고요. 어딘가 x는 4 이런 애가 있어. 그 대칭하는 얘기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 거고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 대칭하면 얘는 기울기 얼마일까요? 얘가 마이너스 3이 접었어? 얘는? 3이 되겠죠? 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3은 그냥 기울기 3x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이제 한 점 좌표만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한 점 좌표, 얘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한 점 좌표가 여기죠. 4, 마이너스 12.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베스트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점 두 개 찾아야 된다고 했죠? 한 점은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4, 마이너스 12 쓰시면 되고요. 얘는 0,0을 지나잖아요. 여기 0,0이 있어요. 그 0,0을 x는 4에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 얘는 8,0이 되겠죠. 그래서 8,0과 4,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셔도 된다. 두 점 이용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4. 방법이 얘처럼 이제 축에 평행한 애들은 직관으로 기울기 찾기가 편하니까 이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점 두 개를 이동해서 찾는 거니까 하나는 교차, 하나는 계산하기 편한데 이동시켜서 찾으시면 되죠. 8-4번 해볼까요?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 구했죠? 안 구했네. 구했다. 맞았어? 오. 여러분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직선 축을 기준으로 접어. 이 축을 기준으로 접어. 대각코만이 할 거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접으면 얘를 축으로 접으면 다른 모양이 생겨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접었는데 처음 모양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야? 축이랑 90도로 만나고 있어서 접었는데
이쪽에 있는 선이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있던 선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모양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직선 ax-2y 플러스 5는 0이랑 직선 y는 4x-1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접었는데 처음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는 똑같은 그 접었을 때 새로운 그림이 아니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90도로 만나고 있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닌가? 여러분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라는 점이 1,1이래요. 그래놓고 이 x축 위에 어딘가에다가 점 하나를 잡아서 AP 연결, BP 연결 길이 둘을 합했더니 합한 길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해달래요. 꺾은 선 길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요?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안 해봤나? 중학교 때 많이 안 해봤나? 안 해봤어요? 그건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꺾은 선 길이의 최소값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다 똑같은데요 꺾인 지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한 번 꺾여 있죠 지금? 대칭 이동 한 번 하시면 돼요. 혹시나 두 번 꺾여 있는 선의 최대 해소 값을 물어보면 그 꺾인 지점 기준으로 두 번 접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아마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당구대가 있다. 당구공을 쳐서 이렇게 오게 만들 거다. 최단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꺾였어요? 3번. 3번 꺾였죠? 대칭 이동 몇 번 해요? 3번. 3번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기본이 있네요. 여러분. 지금 A나 B 둘 중 하나를 꺾인 선 기준이 되는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시는 거예요. B를 대칭 이동하면 B 다시 이렇게 두면 여러분 B부터 P까지의 길이와 B 다시부터 P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둘이 똑같은 거죠. 그 문제에서 AP 더하기 BP 최소값을 AP 더하기 B 다시 P의 최소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P가 움직일 때 어느 위치에 올 때 AP P B'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언제 최소값이 돼요? 당연히 A랑 B'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직선에서 만나는 점 교점을 찾아주시면 여기가 P일 때 AP 더하기 B'P 합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부터 B'까지 1,-1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에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죠. 그럼 3, 4니까 5가 되겠네요. 어? 9-4번 두 번 꺾여 있죠. 그러면 한 번 대칭 이동해서 구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이거 여기서 꺾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대칭. 얘는 여기서 꺾였으니까 이걸로 대칭. 두 점 연결하면 최단거리. 무슨 얘기냐면 두 번 꺾이는 얘를 꺾여 있는 점 있죠. 부분. 이걸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길이 대신에 이제 이 길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를 구하는 걸로 바꾼 거고요. 이제 얘를 최단거리 만들려면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또 꺾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 기준으로 또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직선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또 되면 또 얘를 이동하든지 이렇게 꺾여있는 부분들을 펼치는 거예요. 반듯한 선이 돼도. 어렵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너 APQ의 최소값 구하시라고 일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PQ 최소값 구하려면 그냥 꺾여 있으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내 말은 안 되나? 일직선 핵심이 일직선이 아닌데 어떻게 일직선 만들어요 그걸? 훌륭한. 내 말은 안 듣는 거구나. 내 말은 안 들어. 너 내가 문제 풀어주고 있을 때 뭐해? 보고 있는 이거 보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건데 안 된다고? 두 번 꺾이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꺾였으면 꺾인 부분 기준으로 대칭시키라고요. 대칭시키면 얘하고 이렇게 연결된 얘랑 길이가 똑같다니까. 그럼 이제 하나, 둘, 셋을 더할 거였는데 얘 대신에 이거 더하면 되는 게 됐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단거리가 될 거고요. 그 이제 또 꺾였잖아요.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저기 나오겠죠? 그럼 얘랑 연결한 선이 길이가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최단거리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얘를 연결할 수 있어야 최단거리가 되는 거라고. 결국 얘를 이동한 점, 두 점 찾아서 일직선 연결하면 최단거리가 된다. 선생님 그림이 일직선이 안 나오는데요. 당연히 그 그림으로 찾으면 일직선이 안 나오죠. 걔는 최단거리라고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니까 그 PQ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PQ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기 두 점 가지고 직선식 만들 수 있죠. 그럼 걔가 일직선 연결한 애가 Y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 그게 PQ인 거잖아.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 Q의 좌표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저씨, 일직선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 그림으로? 유준아, 일직선은 언제 만드는 거라고? 정말 찾아놓고 만드는 거라고. 아니,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P의 위치, Q의 위치가 아니라고. 지금 최단거리가 되는 위치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위치가 걔네들은 움직여도 된다고. PQ는 위치를 움직여도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얘를
A랑 B를 대칭 이동하는 거라니까. 그럼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P의 위치를 얘네들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위치로 P를 옮겨야 최단거리가 되는 거라고.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P는 최단거리가 되는 위치가 아니라고. 얘를 옮겨놓고 네가 새롭게 일직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이 최단거리가 되게 하는 위치라고. 극단적으로 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니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최소값 구하래. 너는 지금 자꾸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를.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지점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로 일직선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최단거리인 지점이 안 나온다고. 얘는 무시하는 거라고. 얘네 둘은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꺾였으니까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질 거니까 이 길이 대신에 이쪽에 있는 애로 길이를 구할 거라고. 얘랑 얘를 이동한 애랑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구할 거라니까. 그럼 최단거리가 언제 나온다고? 이 둘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최단거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돼서 이렇게 연결해야 최단거리가 되는 거라고.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고 이 길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가 됐나? 얼마? 567. 얼마? 다 했죠? 또요? 어? 또요? 또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친구 나가요? 나가야지. 수업이 안 끝나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지고. 네? 숙제가 너무 많아지고. 그럼 숙제가 적을 때는 왜 도와줘 안 해? 괜찮아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하다 보니까 숙제가 적은 날도 있고 숙제가 많은 날도 있는 거지. 여기 뒤에 한다고 숙제가 많아질 것 같지 않니? 여기는 개념만 하면 되지 그러면. 네. 뒤에는 숙제 안 내면 되겠는데. 더 해도 되겠네. 그럼 집합이 뭐예요 집합? 집합. 핵심은 이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대상을 구분할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 집합이에요. 다정중학교 학생들의 모임 하면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죠. 집합이에요.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정중학교 학생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못 들어오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뭐예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키는 얼마부터 큰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안 되죠? 다정중 수학 1등의 모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왜? 다정중 수학 1등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1등인 사람 한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 학생 중에 키 제일 큰 애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집합이라고.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인 대상들이 있죠. 그 집합 안에 모여있는 대상들. 걔를 뭐라고 불러요? 원소라고 불러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죠.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원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문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정중학교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집합 안에 1학년 학생들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집합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집합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원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 네이밍 할 때 어떻게 네이밍해요?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네이밍해요. 원소는 뭐든 상관없죠.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소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합하고 원소하고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기호는 뭘로 써요? 삼지창 써요. 집합적으로 벌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기호가 쓰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원소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무슨 얘기냐면 원소로서 집합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원소로 포함된다 라는 기호가 맞는 말일 수 있죠?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집합이고 얘도 집합인데 선생님이 이거 삼지차는 원소랑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데 집합이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가 아니고 일단은 원소구나 집합이구나 보는 거고요. 원소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여러분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죠. 다 해봤잖아. 그건 뭐예요? 이렇게 2개짜리 쓰는 거 아니에요? 2개짜리 쓸 때 여기다 A 쓰고 A 쓰면 맞아요 틀려요?
얘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틀린 말이라고요. 왜?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집합이랑 집합 간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쪽이 집합이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미 틀린 말이에요. 근데 삼지차는 원소랑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데 원소는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원소로서는 어떤 애들이 들어와도 되니까. 일단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여러분 짝대기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원소나열법이 있고, 원소나열법은 뭐 하는 거예요? 집합기호 써놓고요.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안쪽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직관적이죠.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쉽잖아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원소가 많으면 쓰는 게 귀찮아지겠죠. 예를 들면 다정중 학생들의 모임, 다정중 학생이 다 써야 된다고. 힘들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뭐 하는 거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해석은 너네가 해라.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 집합기호 마찬가지로 써주시고요. 집합기호 안에 누가 들어와요? 빠가 들어와요. 그럼 이 빠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쪽이 원소의 모양, 형태, 원소 직접적인 이제 원소가 어떤 애인지가 써 있어요. 어떤 모양을 갖는지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x랑 y랑 더한 결과가 원소로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바 오른쪽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이 왼쪽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미지수, 뭐 문자 애들의 조건이 여기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y는 20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x 자리에 1부터 10까지 다 넣어야 되고요. y 자리에 1부터 20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타내서 실질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원소 각각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뭐야? 벤다이어그램 이죠?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은요 여러분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고요. 사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애가 누구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미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이 쓰던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집합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는 집합이 있대요. 그럼 너네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 x가 실수래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무슨 원소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죠? 실수니까 무수히 많이 있죠, 여러분? 정수면 두 개인데, 그쵸? 그럼 얘는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조건대시법으로 쓰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는 있는데 얘도 직관적이진 않죠. 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중학교 때 해본 거잖아, 이미. 뭐야? 뭐 하면 돼요? 그리면 된다고? 뭘 그려? 수직선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집합이에요, 집합. 이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나 유한집합 같은 경우들은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너무 쉽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대표적으로 쓰는 거고요. 꼭 유한집합이 아니어도 벤 다이어그램에 장점이 많이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 이제 연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쓰고 있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애들도 있다. 수직선 표현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얘는 원소가 순서상이 x, y래요. 근데 x랑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런 순서상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 무수히 많은 애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좌표 평면에 점 찍으시면 돼요. 그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던 함수의 그래프도 집합이에요. 요 집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원소나열법이 있고요. 조건제시법이 있고요. 하나의 방법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수직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함수의 그래프, 좌표평면에 점 찍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 어떤 애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학교에선 벤 다이어그램만 할 거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확장해서 알고 있자라는 거 고야. 여기까지 할게요.